우리에게 요즘 가장 핫한 정치와 경제 이슈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기본소득이라 이야기할 겁니다. 해외에서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정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죠. 기본소득제는 전국민 일괄지급으로 다른 복지비용에 비해 행정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소득이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어 그로 인한 경제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지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복지라는 것이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기본적인 복지의 상당수는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교육복지 등 대부분이 사실상 중산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며 빈곤층과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복지비용은 이와 같은 복지비용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복지비용은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도덕적 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소득뿐 아니라 다른 복지정책들 또한 소득이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소비가 늘어나 경제의 선순환을 불러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소득에 대해 접근할 때도 마냥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왜 나오게 된 걸까요? 그건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점차 발달하기 시작하여 컴퓨터는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기계화된 장비들은 보다 정교하고 빨라지고 있어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곳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실업자들을 모두 채용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은 혹시 자율주행 트럭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 자율주행을 트럭에 접목시킨 겁니다. 이에 운전자 없이 물류 운송이 가능해지며 기업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운송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추가 이윤을 남기게 되죠. 그러나 트럭 운전사분들은 모두 실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같은 대규모 실직 상황이 일어난 곳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어릴 적에 길을 찾거나 전화번호를 알고 싶으면 114에 전화해서 물어보곤 했는데 혹시 아직도 114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 대부분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길이나 번호를 검색할 겁니다. 실제 114 상담사분들의 경우 20년 전에 비해 상담사가 10분의 1로 줄었으며 이후에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다른 콜센터로 이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앞으로 AI의 음성인식 기술이 발달되어 더 이상 콜센터 직원이 필요 없어진다면 수많은 콜센터 직원들은 AI들로 바뀔 것이고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오늘날은 상위 10%의 재산이 하위 90%의 재산과 동등한 시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2090년에는 상위 0.003%의 재산이 99.997%의 재산과 동등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하는 등 재산과 소득의 불균형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진 오늘날에는 점차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 공급은 점점 쉬워지는 반면 그에 필요한 노동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정치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아무리 외쳐도 2030 세대들이 느끼는 취업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4050 세대들은 자신이 일했던 직장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축소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자신이 현재 일하는 직장이 20년 뒤에도 실존할지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죠. 기본소득이 다른 복지정책으로서 부각된 것은 이와 같은 노동의 필요성 감소에서 출발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서는 참고만 해야지 유럽에서 누가 찬성하니 우리도 찬성해야 돼 혹은 유럽에서 반대하니 우리도 반대해야 돼 라는 관점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유럽의 복지제도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복지제도가 매우
매우 촘촘하고 두껍습니다. 유럽 또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 국민들은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기존에 자신들이 받고 있던 수많은 복지 혜택들이 오히려 줄어들까봐 반대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로 2016년에 이뤄진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국민투표인데 월 300만원가량을 모든 성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76%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며 결과적으로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같이 봐야만 합니다.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복지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이며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은 세계 2위에 위치해 있죠.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것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매우 만족스럽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이 투표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 GDP 랭킹 11위에 자리하는 위험을 보여주면서도 복지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을 넘어 평균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최하위권이죠.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감정기와 분단의 아픔을 함께 겪은 세계 유일의 나라이자 IMF를 겪은 지 불과 30년도 채 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거를 딛고 민주화에 성공한 세계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며 경제 선순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들은 아직은 기존과 같은 규모의 경제성장에 집중해야 하며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존의 복지제도를 확장하거나 아예 복지 지출 자체를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